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 김우연입니다. 보유세와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지표죠. 나라가 정하는 공식적인 땅값, 개별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8.03% 올랐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12%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서울의 공시지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국토부는 서울의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으로 때문에 많이 올랐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라면 공시지가 흐름 캐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이와 함께 놓칠 수 없는 투자처까지 함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일부는 부동산 키다리 아저씨와 함께하고 있죠.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 이성우 대표 오셨네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거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바로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077-6358번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시거나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생기시면 바로 저희 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표님과 이제 시장 분석부터 해볼 텐데요. 대표님 오늘 공시지가 자세하게 팔로우해 주신다고요? 네, 개별 공시지가가 이제 발표가 났죠. 고시가 됐는데 며칠 지났습니다. 네. 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2월 말 정도에 발표가 났고요. 전국에 있는 그 유사한 사회적으로 또는 자연적으로 유사한 일반적으로 유사한 토지 50만 필지를 이제 조사를 해서 표준 공시지가가 발표가 되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을 한 후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것을 합해가지고 나온 자료가 바로 이제 개별 공시지가인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1.75%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에 6.28%였는데 올해가 8.03%, 1.7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상승이 됐을까요? 일단 정부의 의지가 좀 강력하다는 부분, 땅값도 많이 올랐지만 이 공시지가와 그다음에 현재 시세가의 현실화율의 격차를 좀 줄이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좀 강했다는 부분이 좀 통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역시 서울이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상업지의 비율 자체가 전체 면적의 10%를 차지하는 중구 쪽이 명동이 속해 있죠. 명동이 포함되어 있는 중구 쪽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영등포 지역이 또 20%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강남 지역인데 국제교류 복합지구나 그리고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여파, 개발 호재로 인해서 삼성역 주변의 어떤 개발 호재로 인해서 강남 지역이 많이 두드러지게 올랐다는 부분이죠. 다음으로는 광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10.98%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 광주 같은 경우는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엄청난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주인데 제주가 10.70%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죠. 제주 같은 경우는 호재가 있죠. 국제 영어 도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2 신공항이 또 이런 큰 메머드급 호재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땅값 자체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8.03%인데 전부 다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울산 동구입니다. 마이너스 1.11%. 전국적으로 전부 다 올랐는데 울산 동구만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이나 자동차 산업의 침체로에 의한 영향으로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울 지역을 보게 되면 중구 쪽이 20.49%, 그다음에 강남구가 18.74%, 그리고 영등포구가 18.20% 이렇게 올랐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였던 시세가를 많이 끌어올렸던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가 많이 1, 2, 3 이렇게 갔는데 올해는 성동구가 15.36%, 그리고 마포구가 12.15%, 그리고 용산이 11.77%로 그래도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는 상황이죠. 자, 중구 같은 경우는 명동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동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 어딘지 아시죠? 이 화장품 회사가 있는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부지인데 1제곱미터당 거의 8,139만 원, 1억 8,300만 원입니다. 1억 8,300만 원. 그러면 평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거의 6억 390만 원입니다. 한 평당 6억
390만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자, 공시지가예요. 시세가는 그 이상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공시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떠한 영향이 있느냐? 바로 세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유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이 보유세 자체가 많이 늘어났는데 공시지가도 역시 올랐지만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자체도 올랐고 부동산 종합소득세의 어떤 세율 자체도 올랐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어떤 이 세금 자체가 거의 폭탄 수준으로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이처 리퍼블릭 그 부지의 작년에 보유세가 얼마였냐면 8,139만 원이었습니다. 이 금액도 굉장히 많죠. 그러면 올해의 보유세의 재산세와 부동산 종합소득세는 얼마일까요? 거의 세법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거의 1억 7천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작년에 이 제한이 있죠. 50% 이상은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계산되는 금액은 1억 2천만 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4천만 원이 늘어난 보유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명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지가가 10위권 안이 전부 다 명동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권의 어떤 그 세비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인데 인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비의 부담을 임대인한테, 임차인한테 전가를 시키는 경우가 또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뭐 공시지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시세가도 당연히 올라간다고 해서 땅값이 올라간다는 부분도 있지만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시세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어떤 분양가, 건물을 지었을 때 뭐 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졌을 때 분양가 자체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거기에 여러 가지 아파트 이 주차에 관련된 주차 폭에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더 많은 면적을 구입을 해야지만이 자기들의 어떤 이익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거기다가 그 건물에 대한 어떤 그 꺾이는 부분, 이러한 부분도 역시 이제는 힘들기 때문에 어떤 분양가 자체도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토시의 공시지가 변동률 이야기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현장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전남 광양시 황금지구 토지입니다. 토지의 위치는 광양항만 구봉산 관광단지 인근이고요. 구획 정리 사업이 2020년 8월 완료 예정입니다. 용도는 두 가지로 일반 상업지역의 매매 금액 3억 3,500만 원, 실투자금 1억 3,500만 원 예상되고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의 매매 금액은 1억 3,100만 원, 실투자금 5,200만 원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토지 투자 워낙 범위가 넓어서 찾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키다리 아저씨가 가이드 제시해 주신다고 합니다. 일단 대표님, 지역 분석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역 분석 굉장히 중요하죠. 토지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향후에 어떤 개발 계획이 있거나 또는 어떤 계획의 발표가 되게 되면 그쪽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투자를 하게 돼 있죠. 광양 자체는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주택 매매가 상승률이 현재 1위입니다. 그다음이 순천이고요. 전남 지역이 유독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있죠. 그만큼 자족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큰 대기업들이 상주를 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면서 또 거기에 또 관광 산업이 굉장히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500만 명이 여수를 방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수를 방문하고 또 바로 근거리에 있는 그런 지역들, 광양이 바로 이순신 대교를 통해서 바로 건너면 광양입니다. 광양도 역시 공업도시죠. 공업도시에서 이제 관광도시로 이제 탈바꿈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공업도시 플러스 관광도시로 인해서 유입 인구를 계속적으로 늘리는 그러한 도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지가나 아파트 매매가나 이런 부분이 상승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광양의 어떤 도시 기본 계획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구도심, 원도심이죠. 여기가 바로 광양읍입니다. 광양읍. 그리고 신도심, 여기가 바로 광양시입니다. 자, 보시면 광양읍 원도심과 이 신도시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자, 광양시에서 노리는 부분은 뭐냐면 공간적인 통합적인 부분을 유도를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구도심과 그리고 신도심을 연결을 하는 그러한 이 신도시 개념의 구획정리 사업을 통해서 이
광양을 이렇게 모아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뒤에는 산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발이 굉장히 불리한 요건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해안을 따라서 신도시가 형성이 되는 그러한 곳으로 보면 되는데, 바로 지금 이 황금지구 이 토지가, 제가 소개하는 이 토지 자체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구도심과 신도심의 중심 지역에 있으면서 특화 거점으로 삼아서 앞으로의 발전 상황이 눈에 띄게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이쪽이 바로 신도심, 구도심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앞에는 세풍산단과 율촌산단, 그리고 광양 제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이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죠. 앞에는 이렇게 산업단지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광양항이 이렇게 있으면서 뒤에는 배후에는 이렇게 신도시가 형성이 되는 쪽으로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성 사진을 보는데 이 토지 위치가 있는데 이 바로 뒤에 또 관광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공업도시가 있으면서 자족 개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는 바로 30만 평의 어마어마한 부지에 또 관광산업이 또 펼쳐지고, 또 옆에는 또 어린이 테마파크 20만 평이 또 개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연봉 자체도 높습니다. 자, 기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도시 자체의 어떤 부동산에 가게 되면 이런 지도가 걸려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신도시가 조성이 된다는 부분이죠. 바로 이렇게요. 자, 황금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황길지구, 황길 2지구, 시에서 진행하는 그런 공공산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황금지구는 민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정률 자체가 78%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비는 이미 무궁화 신탁에 예치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공까지는 걱정이 없고요. 그 다음으로 황길 2지구 광양시에서 공공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신도시는 이쪽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또 이렇게 어린이 테마파크와 그다음에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외부의 유입인구를 여수와 같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면서 유입인구를 계속적으로 늘려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봉산 관광단지 바로 황금지구 뒤편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테마파크도 지금 보상 절차를 올해 안에 끝냅니다.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는데, 천안 다음으로 보게 되면 12만 평이 가장 큽니다. 예, 하지만 20만 평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완료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20%의 전기자동차를 배터리를 생산해낼 수 있는 공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어떤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파트 부지 그리고 상업용지, 이렇게 준주거용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부지 같은 경우는 뒤에 산이 있고 뒷마당에 골프장으로 돼 있고 워터파크까지 있기 때문에 전경이 굉장히 좋죠. 앞으로는 바다가 보이고, 그래서 남쪽으로 바다가 보이는 그런 배산 임수 지형이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는 인기가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하면 주민들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주거지를 옮기겠다라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전화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일군 업체들이 지금 많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금 전경입니다. 바로 뒤에 산이 있고 이렇게 앞에는 바다가 있는 그런 전경을 보이면서 항상 해가 비추는 남쪽 방향이다.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 대지 181.2제곱미터고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 대지 231.4제곱미터. 굉장히 많은 부지들이 있습니다. 골라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사업 공정률은 78%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사 진행 상황을 눈으로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뒤에 그 관광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업지역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용적률이나 건폐율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높게 진행이 돼 있죠. 도의성황지구는 600에 70%, 황금지구는 1300에 80%,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도의성은 400에 70인데 황금지구는 500에 70%, 거의 상업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황금지구의 준주거지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액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은 3억 3,500만 원, 용적률 1,300% 이하
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1,000만 원 이하는 없죠. 한 평당. 하지만 여기는 6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시대 차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대출 2억 계산하시고 실투자 금액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일종 일반 주거 지역도 역시 1억 3,100만 원인데 평당 따지게 되면 한 188만 원 정도 이 정도 계산이 되고요. 대출 고려하시고 5,200만 원이면 황금지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황금지구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정보도 화면으로 바로 공개합니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9호선 삼전역 도보 2분, 2019년 7월 준공 예정이고요. 층수는 10층 건물 내 5층으로 방 1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로 지어집니다. 매매 금액은 2억 7,800만 원입니다. 전세 시엔 실투자금 5천만 원 예상되고요. 월세 시엔 실투자금 1억 2천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멀리 날아서 서울로 도착했습니다. 9호선이 지나가는 곳인데요. 대표님 역시 설명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12.35% 올랐죠. 근데 광남 지역이 지금 18.74%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국제기로 복합지구의 어떤 개발 호재에 의해서 그 지역 삼성역 주변으로 어떤 어마어마한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제기로 복합지구 주변으로 이렇게 금액이 오른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는 부분이거든요. 직장인들도 많이 상주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지역 주변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전역이 바로 다음 역이 바로 종합운동장역입니다. 종합운동장역은 국제기로 복합지구의 마이스 산업의 거점이죠. 여기에 컨벤션장이 생기고 또 전시장이 생기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공연 문화도 생기고요. 거기다 스포츠까지 가미한 마이스 산업이 또 진행이 되는 곳이 바로 종합운동장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잠실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9호선이 또 지나가는 자리인데 9호선 삼전역에서 내려서 2분이면 도착이 가능한 초역세권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교통 입지 좋고요. 그다음에 직장인들이 많이 상주할 수 있는 거기다가 젊은 직장인들이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상업 지역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먹자골목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에서 나와서 2분 거리고요. 거기에 또 좀 더 먹자골목 큰 데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신청 먹자골목이 있고요. 이쪽으로는 또 방이동 먹자골목이 있고 그다음에 잠실 롯데월드 몰이 있기 때문에 쇼핑과 그다음에 음식,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의 최대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기로 복합지구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제2롯데월드의 수많은 인파들이 몰리는 곳에 직접적인 영향권이 안에 있고요. 거기다 수소 역세권 개발, 교통의 요충지이지만 그 지역 주변에 비닐하우스 촌이 이제 앞으로 많은 업무 시설로 탈바꿈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소 역세권 개발과 제1롯데월드 국제기로 복합지구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중앙에 있으면서 9호선 라인이 흐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시세 상승폭을 좀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송파구에 많은 인구들이 있죠. 우리나라 이 서울에 25개구 중에 가장 인구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2019년 7월 준공이고요. 10층 중에 5층입니다. 거기에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인덕션, 붙박이장까지 이렇게 젊은 층들이 좋아할 수 있는 모든 풀옵션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금액은 2억 7,800만 원입니다. 보증금 2억 2,800만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 월세는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출 고려하시고 실투자 금액은 1억 2,800만 원 되겠습니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정보였습니다. 화면으로 기본 정보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키다리 아저씨와의 시간이 너무 후딱 지나갔네요. 아쉬우신 분들 위해서 무료 세미나 준비해놨습니다. 화면으로 그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주제는 가장 효율적인 부동산 소액 투자법입니다.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는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